엄마. 수원 구시장에서 평생 채소를 팔며 살아온 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의 이름은 김정호. 그런데 담당 의사의 이름이 박은정이었습니다. 40년 전 시장에서 잃어버린 딸의 이름도 은정이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만남. 그리고 한 통의 편지가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세월이 뜻밖의 진실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연관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 사연관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수원 구시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죠. 그 한가운데 채소 좌판 앞에 앉아 있는 김정욱의 모습이 보입니다. 78배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고 앉아 있었지만 깊게 파인 주름과 거친 손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배추 얼마예요? 젊은 주부가 물었습니다. 정옥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배추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한 포기에 3,000원이에요. 싱싱하니 국 끓여 드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럼 2포기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옥은 능숙하게 배추를 비닐봉지에 담아 건네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좌판 앞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50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채소를 팔며 살아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를 맞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그때 정욱의 나이 40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정욱은 4명의 자식을 키워야 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그리고 넷째 아들. 모두 어린 나이였죠. 정욱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떼어와 하루 종일 팔았습니다.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부업으로 돈을 벌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며 아이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모두 성실하게 자라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가슴 한편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40년 전 5살이었던 막내딸 은정이를 잃어버린 일 때문이었죠. 그날도 지금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이는 어머니 곁에서 얌전히 놀고 있었는데 정욱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잠시 정신이 팔린 사이 아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은정아, 은정아. 정욱은 미친 듯이 시장 곳곳을 뛰어다니며 딸을 찾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전단지도 붙였지만 은정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그 후로 정욱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은정이가 나타나 손을 내밀면 정욱은 잡으려 했지만 언제나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정욱의 사연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장사를 하며 정욱의 슬픔을 지켜봤으니까요. 특히 옆 좌판에서 과일을 파는 박씨 아주머니는 정욱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이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지금까지 왔죠. 정욱 씨, 오늘은 좀 어때요? 얼굴색이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이는데. 박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욱은 가슴을 슬쩍 쓸어내리며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아침에 찬바람을 좀 쐬어서 그런가 봐요.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잖아요.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이가 나이인데 건강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지.
알아요. 시간 나면 가볼게요. 정옥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병원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검사하느라 돈만 들고 결국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 돈이면 차라리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주는 게 나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옥은 가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싼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이 전부였죠. 정옥은 천천히 밥을 먹으며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옥의 가슴이 또다시 아려왔습니다. 내가 그때 은정이 손을 놓지만 않았어도. 정옥은 수없이 되뇌었던 후회를 또다시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만약 그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손님보다 딸을 먼저 챙겼더라면 은정이는 지금 어른이 되어 정옥 곁에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와서 소용없는 가정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의 발길이 다시 잦아졌습니다. 정옥은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다가와 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무가 참 좋네요. 이거 2개만 주세요. 네, 골라드릴게요. 이것들이 크기도 좋고 단단해요. 정옥은 정성스럽게 물을 골라 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손님은 돈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성실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뭐 먹고 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죠. 감사합니다. 손님이 떠나간 후 정옥은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득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쉬기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요즘 왜 이러나?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정옥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좌판 앞에 앉았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시장의 인파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남은 채소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옥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아름다웠죠. 은정아, 너는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 혹시 엄마를 원망하고 있니? 정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딸을 잃은 그날의 아픔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리움은 더 커져만 갔죠. 집에 도착한 정옥은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마침 어머니와 딸이 재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옥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죠. 나는 그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정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은정이가 꿈에 나타날까요? 정옥은 눈을 감으며 작게 기도했습니다. 은정아,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이 엄마의 소원이란다. 그렇게 정옥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내일도 또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50년간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될 정옥의 삶이었죠. 하지만 정옥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옥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제법 매서웠지만 정옥은 이 정도 추위는 아무렇지도 않았죠. 오랜 세월 이른 새벽을 맞이하며 살아온 몸이었으니까요. 도매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들을 골라 수레에 싣고 구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좌판을 펼치고
채소들을 정갈하게 진열하는 동안에도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친 탓인지 몸도 평소보다 더 무거웠죠. 하지만 정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몸 하나 성한 데가 어디 있겠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옥 씨, 오늘 새벽에 나오셨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자신의 좌판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네, 물건이 떨어져서 도매시장 다녀왔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이, 괜찮아요. 조금 피곤한 것 뿐이에요. 정옥은 손을 내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침부터 숨이 차고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되고 있었죠. 가슴 쪽이 답답하고 조이는 듯한 통증도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그저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내일은 나아지겠거니 생각했죠. 시장이 본격적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정옥도 바쁘게 채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몸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손발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정옥은 좌판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시금치 한 단 주세요. 손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들어 손님을 보려 했지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손님의 비명소리와 함께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와 정옥을 부축했습니다. 정옥 씨, 정옥 씨, 정신 차려요. 하지만 정옥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옥은 들것에 실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수원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정옥이 실려 들어오자 당직 의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45살의 박은정 과장이었습니다. 은정은 응급의학과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의사였죠. 수많은 응급 환자를 봐왔지만 언제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은정이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78세 여성 환자로 시장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의식은 없고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은정은 신속하게 환자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맥박, 심전도를 확인하며 상태를 파악했죠. 그런데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은정의 가슴 속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낯섦과 동시에 강한 끌림 같은 것이었죠. 이분, 왜 이렇게 눈에 익지? 은정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환자인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환자의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매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죠. 박 과장님, 환자 보호자가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환자를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가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큰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왔습니다. 환자분의 기저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을 잘 안 가셔서 몇 년 전에 혈압약을 처방받으셨던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종종 그렇듯 병원 가기를 꺼려하다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은정은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 정욱을 살펴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은정은 계속해서 환자를 주시했습니다. 정욱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죠.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 환자분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지? 은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왔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이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환자를 대해왔던 은정이었는데 말이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즉시 시술이 필요한 상태였죠. 은정은 보호자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당장 시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큰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은정은 다른 의료진과 함께 정욱을 시술실로 옮겼습니다.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은정은 최선을 다해 정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시간 후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욱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게 되었죠. 은정은 보호자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다행히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정은 환자 차트를 확인하며 이름을 봤습니다. 김정욱. 그 순간 은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기억하는 어머니의 이름과 똑같았던 것이죠. 설마, 그럴 리가.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김정욱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의 이상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중환자실로 가서 정욱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정욱의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은정은 모니터를 확인하며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죠. 환자분, 곧 좋아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은정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정욱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익숙한 느낌이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욱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식도 돌아왔고 생체 징후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은정은 매일 중환자실을 찾아 정욱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따로 있었지만 은정은 이상하게 이 환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은정이 정욱에게 물었습니다. 정욱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은정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욱이 은정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죠.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요. 옛날 생각이요? 네. 제게도 딸이 하나 있었는데 만약 그 아이가 자랐다면 선생님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서요. 정욱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님이 계셨군요.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모릅니다. 어릴 때 잃어버렸어요. 40년도 더 된 일이죠. 정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40년 전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기억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제 손을 놓쳐서 그 아이를 잃어버렸거든요. 정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환자의 심리적 안정이 중요한 시기였으니까요. 이제 푹 쉬세요.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은정은 정욱의 이불을 살짝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을 나섰죠. 복도를 걸으며 은정은 계속해서 정욱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딸, 김정욱이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을 볼 때 정욱이 보이던 그 눈빛. 설마.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김정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40년 전에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도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정은 인사과에 들러 정욱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주소는 수원 구시장 근처였습니다. 직업은 채소 장사. 가족관계는 아들 셋과 딸 하나. 은정은 차트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자신이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라면 딸은 넷이어야 했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이야. 괜히 혼자 이상한 생각을 했네.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아쉬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은정 자신도 모르게 진짜 어머니를 찾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은정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5살 때까지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는 아직도 가끔 꿈에 나타났죠. 시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어느 순간 손을 놓치고 길을 잃었던 기억. 그 후 고아원에 맡겨졌고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나 대학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은정을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었고 은정도 두 분을 진심으로 부모님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올 때가 있었죠. 특히 혼자 있을 때면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 손을 잡고 걷던 시장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어머니의 외침. 은정아. 은정은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은정은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정욱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쓸쓸한 뒷모습이 왠지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은정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환자분,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정욱은 고개를 돌려 은정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환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꺼려졌죠. 하지만 정욱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은정입니다. 박은정. 은정이라는 이름이 참 예쁘네요. 제 딸 이름도 은정이었거든요.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죠. 그러셨군요. 우연이네요. 네, 우연이겠죠. 이 세상에 은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욱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정욱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정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환자분, 편히 쉬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은정은 정욱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환자실의 기계음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죠. 은정은 정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의 상태가 많이 좋아져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는 넘긴 것이죠. 은정은 정옥의 병실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퇴원하시면 꼭 정기검진 받으시고 약도 잘 챙겨 드세요. 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정옥은 은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정은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왠지 이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환자, 김정옥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단순히 같은 이름을 가진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은정은 병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옥도 은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둘 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어느 쪽도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옥은 회복이 순조로워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정옥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담당 의사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죠. 어머니, 오늘은 많이 좋아 보이세요. 은정이 병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또 오셨네요. 바쁘실 텐데 자꾸 찾아와 주셔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온 거예요. 은정은 차트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옥도 따라 웃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편안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이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5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옥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은정은 예의상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큰아들은 은정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은정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은정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혹시, 선생님, 큰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릴 때 입양되신 적 있으세요? 은정은 깜짝 놀라 큰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옥도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 이 선생님, 혹시 그 아이 아닐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은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45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함이 박은정이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에게도 은정이라는 이름의 막내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년 전에 헤어졌죠. 은정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정옥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은정이 재빨리 정옥을 부축했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정말 우리 은정이일까요? 정옥의 목소리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 정욱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은정이는 실종된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정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정도 긴장한 채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 은정이를 입양 보내신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건 정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아버지는 그 편지에서 모든 걸 고백하셨습니다. IMF 때 회사가 망하고 빚에 쪼들리던 중 입양 알선업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했던 아버지는 은정이를 팔아버리신 거예요.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정욱은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40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의 실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은정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은정이가 시장에서 미아가 된 줄 아셨죠.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꾸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일부러 어머니 눈을 돌린 사이 은정이를 데리고 나가셨던 겁니다. 그럼 내가 손을 놓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정욱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안이 될 수는 없었죠. 오히려 배신감과 분노가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아버지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거고요. 편지에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저 두 사람의 가족일까요? 입양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만으로 확신할 수는 없었죠. 선생님, 민수가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우리 은정이라면 선생님도 입양 기록이 있을 겁니다. 혹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사로서의 이성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욱이 떨리는 손으로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아니 혹시 은정아, 환자분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진정하세요. 은정은 정욱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죠.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제들을 불러야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일이니까요. 잠깐만요.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가 입양된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제가 당신들의 가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욱은 눈물을 닦으며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선생님, 시간을 주세요.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정욱의 간절한 목소리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낮에 들었던 민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입양, 40년 전, 김정옥, 은정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은정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양부모님께서 은정에게 전해주셨던 유일한 물건들이 담겨 있었죠.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작은 인형, 그리고 목걸이 하나. 은정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에는 꽃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죠. 은정은 불을 켜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은정아, 사랑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어머니가 주신 걸까? 은정은 목걸이를 꼭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리, 어머니의 따뜻한 손, 그리고 목에 걸려있던 이 목걸이의 감촉. 모든 게 어렴풋하지만 분명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은정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자신이 있었죠. 은정은 밤새 뒤척이다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환자들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정옥에게 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정은 정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옥의 자식들이 모두 모여 있었던 것이죠. 민수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셋째 딸, 그리고 넷째 아들까지 4명의 형제가 모두 병실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세요. 민수가 은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제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정에게 쏠렸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우리 은정이란 말입니까?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40년 전에 입양되었다는 것과 제 이름이 은정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셋째 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증명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은정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옥은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그건 내가 은정이에게 걸어줬던 목걸이야. 은정이가 3살 때 생일 선물로 준 거란다. 뒷면에 글씨를 새겨달라고 부탁했었어. 민수가 목걸이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제들도 목걸이를 돌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넷째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누나인 거예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표이였습니다. 목걸이 하나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연히 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신 말도 맞습니다. 은정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DNA 검사를 합시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정옥은 침대에 기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딸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또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셋째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은정 언니라고 해도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40년이나 떨어져 살았는데. 지영아, 민수가 딸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영이 말도 일리가 있어. 둘째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의사 선생님으로 성공한 사람이 나타나서 가족 행세를 하겠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어. 은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뭐라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감정이었으니까요. 은정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은정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어서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제발 싸우지 마라. 이건 다 엄마 잘못이야.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가 정욱을 다독였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피해자시고요. 하지만 내가 그때 더 조심했어야 했어.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다 내가 무능했기 때문이야. 정욱은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간 안고 살았던 죄책감은 진실을 알게 된 지금도 여전히 정욱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정욱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환자분, 이제 그만 오세요. 몸에 안 좋아요. 은정은 정욱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정욱이 은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정아, 내가 우리 은정이 맞지?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란 걸 알아줘. 환자분, 은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형제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실에는 오직 정욱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DNA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두 냉정을 유지합시다. 다른 형제들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 역시 동의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이죠. 은정은 병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정욱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형제들은 각자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 은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상처만 남게 될까요? 은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 확실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은정은 아침부터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환자를 돌보고 회진을 돌았지만 마음은 계속 검사 결과에 가 있었죠. 오후 2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은정은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민수와 다른 형제들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욱은 여전히 입원 중이라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검사실 담당 의사가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봉투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형제들도 긴장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죠. 은정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던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치합니다. 99.9% 일치합니다. 순간 진료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셋째 딸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정말 둘째 아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넷째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니 현실감이 없었죠. 선생님, 아니 누나. 넷째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DNA가 일치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영아, 무슨 소리야? 민수가 딸을 쳐다봤습니다. 지영은 은정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은정은 지영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지영 씨 말이 맞습니다. 은정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DNA가 일치한다고 해서 갑자기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둘째 아들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혼자서 우리 넷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형? 민수가 둘째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해야죠. 우리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면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편하게 자란 사람이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은정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둘째의 말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감정이라는 걸 은정도 알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편하게 자란 건 사실입니다.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사랑받으며 자랐고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죠. 하지만 저도 평생 진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왜 저를 버렸을까? 어머니는 어디 계실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넷째 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도 힘드셨겠네요. 민호야. 지영이 동생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저는 누나를 받아들이고 싶어요. 어릴 때 누나 이야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어머니가 가끔 술 드시고 우시면서 은정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머니는 평생 은정이를 그리워하셨어. 우리한테도 항상 미안해 하셨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지영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하셨으니까 우리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지영아, 너무 그러지 마. 민수가 달래려 했지만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다 새 옷 입고 다니는데 저는 언니 옷 물려 입고 수학여행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은정은 지영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결핍을 은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둘째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공장에 취직했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고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은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았을까요? 아니면 한 명이 더 있었다면 오히려 더 힘들었을까요? 은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봅시다.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형제들과 은정은 함께 정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정욱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를 듣고 정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과가 나왔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일치합니다. 선생님이. 은정이가 맞습니다. 정욱은 그 말을 듣자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정욱은 침대에서 일어나 은정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은정이 재빨리 정욱을 부축했습니다. 환자분 조심하세요. 은정아. 우리 은정이. 정욱은 은정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은정도 어쩔 수 없이 정욱을 안았습니다. 정욱의 몸에서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이 이랬던 것 같았죠. 어머니. 은정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욱은 더욱 세게 은정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은정아.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몰랐잖아요. 은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간 쌓였던 그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제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영과 둘째도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한참을 울던 정옥이 은정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엄마는 정말 행복하구나. 하지만 은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DNA는 일치했지만 마음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복잡한 감정도 느껴졌죠. 어머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은정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그리고 형제분들도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엄마가 기다릴게. 그날 밤 은정은 집에 돌아와 양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계셨죠.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정아, 무슨 일이니? 이 밤에 전화를 하다니.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것, DNA 검사 결과까지. 양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드디어 찾았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왜 미안해하니? 너는 내 뿌리를 찾을 권리가 있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단다. 양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전히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 부모님이에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고맙구나, 은정아. 내 마음만 알면 됐어. 친어머니를 잘 모셔드려라. 그분도 많이 힘드셨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과 친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은정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매일 병실을 찾아 정욱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죠. 은정아, 내가 의사가 됐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정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정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양부모님 덕분이에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공부도 못했을 거예요. 그분들께 정말 감사하구나. 나 대신 우리 은정이를 잘 키워주셨네.
정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정은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천천히 시작해봐요. 잃어버린 시간을 채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할 수는 있잖아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형제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수, 둘째 아들, 지영, 그리고 민호까지. 네 사람은 은정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욱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수는 다른 형제들을 돌아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끼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은정 누나에 대해서요. 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언니,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정은 놀라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는 제 삶이 힘들었던 걸 언니 탓으로 돌렸어요. 언니가 없어서 우리가 힘들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째 아들도 나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누나가 있었어도 우리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지 누나 탓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걸 누나한테 화풀이했습니다. 은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형제들의 진심이 느껴졌죠.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민호가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저는 누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비록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상처받았어요. 어머니도, 누나도, 그리고 우리도.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욱은 자식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은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 한편으로는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은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저는 40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누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으면 돼요. 우리가 서로 맞춰가면 되잖아요. 지영도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언니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요. 은정은 형제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그제야 은정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정욱이 은정과 자식들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구나. 민수가 정욱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행복하셔야 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잖아요.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래, 그래야지. 은정이도 돌아왔는데 이제는 행복해야지. 정욱은 은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정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정아. 정욱이 은정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내가 엄마한테 원망하는 마음은 없니?
은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원망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까? 왜 찾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죠. 원망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은정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잖아요. 어머니도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저도 좋은 분들을 만나 행복하게 자랐고요. 그래도 엄마가 미안하구나. 어머니, 은정이 정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저희 앞을 보며 살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정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들도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첫걸음을 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하나씩이요. 병실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시장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았죠. 자식들이 교대로 시장에 나와 정욱을 도왔고 건강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은정은 주말마다 정욱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도 했죠.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작은 일상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은정은 정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은정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좋아한다던 김치찌개 끓였다. 맛있게 먹어라. 정욱이 냄비를 식탁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은정은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도 이 김치찌개를 좋아했거든. 정욱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은정은 그 표정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어렸으니까 당연하지. 엄마는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단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형제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민수, 둘째, 지영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은정은 놀라서 형제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다들 어쩐 일이에요? 은정 누나 온다고 해서 우리도 왔죠.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영도 은정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지영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변화가 기뻤습니다. 정욱이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다 같이 모였으니 사진이라도 찍을까? 좋아요, 어머니. 민호가 재빨리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가족들은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욱이 가운데에 앉고 양옆으로 자식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정은 정욱의 오른편에 앉았죠. 자, 다들 웃으세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40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던 민수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모두 모일 수 있다니. 정옥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진을 보고 또 봤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걸어야겠다. 어머니, 우시면 안 돼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은정이 정옥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기쁜 날이지. 우리 은정이가 돌아왔는데. 해가 저물어가고 형제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정도 일어서려는데 정옥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아, 잠깐만 있다 가렴. 네, 어머니. 은정은 다시 앉았습니다. 정옥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내 거야. 정옥이 상자를 은정에게 건넸습니다. 은정이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과 작은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었죠. 어머니,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계셨어요? 응. 너를 잃어버린 후에도 버릴 수가 없었어. 가끔 꺼내서 보곤 했지.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자신과 젊은 정옥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평생 저를 기억하고 계셨네요. 당연하지. 너는 내 딸인데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단다. 은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옥을 안았습니다. 정옥도 은정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은정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정옥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은정아. 정말 사랑한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어머니와 딸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은정은 상자 속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은정이 펼쳐보자 정옥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그건 내가 없는 동안 엄마가 쓴 일기란다.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어뒀어. 은정은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아, 오늘도 너를 찾지 못했구나. 엄마는 괜찮으니 내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만 있어다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너를 향한 엄마 마음이 거기 다 담겨 있단다. 이제 내가 가져라. 은정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정옥의 40년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정은 정옥과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정아, 이제라도 엄마 곁에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야말로 저를 잊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은정과 정옥 그리고 형제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정과 정옥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40년을 아파하기보다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한 것이죠. 정옥은 은정의 손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평생의 아픔이 녹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도 정옥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소 속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매일 특별한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